이런 변수 요인을 좀 제거하고 보면 전체적인 그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추세가 계속 커지고 있다. 이번에 준비한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면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 어저께 CPI 발표가 되고 나서 뉴스도 많이 떴고, 이제 관련 컨텐츠를 만드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다 보니까 아마 다 보셨을 거라고 생각은 해요. 그래서 저도 일단 가볍게 뭐 기본적인 이야기만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조금 시장에서 다르게 보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어저께 CPI 발표가 되었죠. 보시면 원래 예측치가 한 8.7% 정도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8.5%로 예상치보다 더 하회하면서 이제 인플레이션이 제대로 꺾였다 라는 시장의 기대가 엄청 깔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전월이 이제 9.1%였고 이제 이번 달이 8.5%로 많이 내려왔죠, 인플레이션이.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꺾였다 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일단 인플레이션이 꺾인 거에 가장 큰 역할을 했던 건 뭐 누가 뭐래도 당연히 원자재 가격이 하락해서입니다. 뭐 천연가스라던가 휘발유라던가 이런 것들이 이제 하락해서 이제 내려가는데 큰 일조를 했고요. 중고차값도 많이 떨어졌다 라고 해서 이제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인플레이션이 꺾였다 보니까 원래 이번 9월 FOMC에서 그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인상할 확률이 한 60에서 70%로 이제 시장이 예상을 했었거든요. 거의 70%에 대해 가까웠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해요. 그래서 0.75%로 거의 굳혀지나 했는데,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확실히 뭔가 꺾인, 예상치보다 더 하회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제 0.5%포인트 기준금리 인상의 무게가 좀 더 실리게 되었습니다. 요것도 이제 보여드리면, 이게 이제 기준금리에 대해서 어떻게 베팅하고 있는지, 시장이 어떻게 베팅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자료인데요. 원래 이게 이제 0.75%포인트 기준금리 인상이고, 이게 0.5%포인트 기준금리 인상입니다. 이게 이제 거의 70%에 육박했었는데, 이 베팅 확률이 근데 38.5%로 거의 반으로 줄고, 지금 0.5%포인트 기준금리 인상할 것이다 라고 베팅을 한 게 60%로 상당히 여기가 좀 유력해졌죠. 예, 이렇게 금리 인상이 생각보다 세지 않겠다, 자이언트 스텝을 한 번 더 하진 않겠구나 라는 게 지금 시장에 선셋섰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기존에 이제 그 기준금리 인상이 강하게 올 거라고 생각했던 게 생각보다 아닐 수 있겠구나 라고 하다 보니까 뭐 주식이나 뭐 암호화폐나 이렇게 다 가격이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금이나 은 같은 경우에는 물가가 꺾였다 보니까 조금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살짝 보여드리면, 네, 이제 금이 이제 하루치로 보면은 가격이 이렇게 쭉 하락했고, 은도 당연하게도 금이랑 가격을 똑같이 가니까 이렇게 가격이 하락했고, 예를 들면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이렇게 치솟았죠. 그리고 미국 주식도 이렇게 가격이 치솟고, 그리고 암호화폐도 가격이 치솟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당연히 금리 인상이 생각보다 안 셀겠구나 라는 시장의 기대가 깔리면서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를 보면은 이렇게 크게 하락을 했고요. 당연히 그렇다 보니까 원달러 환율도 이렇게 하락을 한 그런 시장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확실하게 꺾였다 라는 그런 시장의 환호 같은 게 보여지기는 하는데요. 근데 이제 그 반대편 의견도 들어봐야겠죠.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게 확실히 꺾인 게 아닐 수도 있다 라고 이야기를 들어보자면, 우리가 이제 이 지표를 한번 봐야 되는데, 이게 무슨 지표냐면, 얘가 이제 트림드 민 CPI라고 해서, 원래 우리 CPI가 소비자 물가 지수잖아요. 근데 여기에 이제 뭐 원자재도 들어가고 주거비도 들어가고 식료품도 들어가고 이렇게 다양한 품목들이 있잖아요. 근데 뭐 원자재는 뭐 20%가 오르고, 뭐 주거비는 뭐 30%가 오르고, 뭐 식료품은 뭐 40%가 올랐다, 예를 들면 이렇게 친다고 한다면, 여기서 좀 극단적인 값을 제외하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절사평균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절사평균이 무엇이냐, 절사평균이란, 그러니까 극단적인 값을 뺀 것을 의미를 해요. 극단적인 값을 뺀 거, 뭐 예를 들면은 뭐 지금 중국 시장에서 그 실버바가 하나에 얼마일까, 얼마가 제대로 된 시세일까를 이렇게 보려고 하는데, 뭐 막 사람들이 막 여러 개의 매물이 있겠죠. 뭐 지금 근데 일반적으로 한 94만원에서 96만원 사이에 매물이 올라오는데, 뭐 어떤 사람이 정말 터무니없이 막 50만원에 올렸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150만원에
올렸다 한다면 이 두 개의 값은 좀 그 제대로 된 이 정보를 판별하는데 좀 해치게 되잖아요. 그 평균을 해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극단적인 값을 빼고 그 다음에 평균을 구하는 것을 절사평균이라고 하는데, 이 CPI도 마찬가지로 그 품목들 중에 너무 극단적인 값은 제외하고 평균을 구한 값으로 이 CPI를 보는 것을 이제 트림드 민 CPI라고 해요. 근데 얘는 보면은 계속 오르고 있다는 게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이 절사평균으로 보면은 원자재 같은 경우는 원래 정말 크게 오르기도 했다가 정말 크게 떨어지기도 했다가 이런 편차가 되게 심하고, 또 그래서 이 CPI에 좀 변수로 많이 작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변수 요인을 좀 제거하고 보면 전체적인 그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추세가 계속 커지고 있다라는 것을 좀 보여주고 있어서, 그래서 이런 측면으로 볼 때 물론 지금 꺾인 게 확실하게 꺾인 게 아니고, 원래 물가 상승률도 이렇게 파동 형식으로 올라가잖아요. 올라갈 때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파동 형식으로 이렇게 올라가는데, 요거 아니냐, 요거일 가능성도 있다, 요런 거일 가능성도 있다 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그런 것도 있어서 앞으로 뭐 사실 뭐가 맞을진 모르죠. 뭐가 맞을진 모르지만 뭐 이번 한 번만으로 좀 판단하기는 어렵고, 좀 더 이 물가 상승률이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좀 되는지 한 몇 번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CPI 발표였던 것 같습니다. 미국이 달러를 수출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의미하는 것을 쉽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다르게 표현을 하면 인플레이션을 수출한다고 표현을 하기도 해요. 달러를 수출한다 라는 말을 이제 어떤 데서는 인플레이션을 수출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거든요. 예를 들면 미국이 만약에 달러가 지금 총 200개가 있는데, 그 미국이란 나라 안에 달러가 총 200개가 있는데 200개를 더 만들면, 그냥 이론상으로만 따지는 겁니다. 이론상으로만 따지면 200개가 있는데 200개를 더 만들면 상품의 개수는 한정되어 있으니까 화폐의 가치는 50%가 떨어질 거 아니에요. 실제로는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이게 유통속도라는 게 필요해서 실제로는 그렇진 않지만 그냥 단순 계산으로만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될 텐데, 그러면은 이 미국이 200개를 만들면 이 화폐 가치가 너무 많이 떨어지면서 물가가 치솟을 수 있으니까 이 200개를 다른 나라로 보내버리면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한국에 보내면 된다는 거죠. 한국에 어떻게 보내냐면 한국의 물건을 사면 됩니다. 여기다 200개를 주고 한국에는 달러 200개가 들어가는 거고, 한국에서는 미국한테 뭐 예를 들면 반도체를 준다고 칠게요. 그러면은 미국은 화폐가 200개 늘어나면서 발생했어야 할 인플레이션을 한국에 보내게 된 거죠. 그럼 한국은 달러를 받고 반도체를 주기 때문에 미국 안에서는 상품이 늘어나는 거고 한국 안에서는 화폐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미국이 달러를 수출한다는 거는 일종의 인플레이션을 수출한다 뭐 라는 거랑 같은 의미 있다. 이게 좀 이해가 쉬우셨을지 모르겠네요. 이게 최대한 단순하게만 설명을 드린 거거든요.